이번 시간에는 프라이머 도장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프라이머 작업의 37페이지부터 7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자동차 도장에 푹 빠져 사는 여자 김희진입니다. 오늘도 자동차 도장계의 신사 이재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선생님은 자동차 도장을 배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갑자기 물어보시니 당황스러운데요. 아마도 사고로 인해 엉망이 된 자동차가 제 손을 거쳐 다시 멋지게 태어나는 모습에 희열을 느껴서 이 과목을 전공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도 자동차 도장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낡은 차가 새 차처럼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자동차 도장이 정말 매력적인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프라이머 작업 중 프라이머 도장하기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라이머 도장이요? 프라이머 도장이 뭔가요? 네, 프라이머란 도장재 중에서 도장할 부분에 최초로 사용하는 도료로서요. 철판이나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 등의 내부식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후속 도막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칠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프라이머 도장이란 그럼 모든 도장의 기초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우선 프라이머 도장에 대해 학습을 하고요. 프라이머 건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레이건의 세척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프라이머 작업 중 프라이머 도장하기. 오늘도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자동차 도장의 시작, 프라이머 도장하기. 오늘의 NCS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프라이머 도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NCS. 선생님, 이번 시간에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는 무엇이죠? 네, 오늘 NCS 학습 모듈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학습을 통하여 여러분은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여가지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손상 부위 및 도장 부위에 따라 프라이머를 도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건조기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도장 작업 지침서에 따라 프라이머의 건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프라이머 종류에 따라 세척제를 선택하여 스프레이건을 청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은 자동차 도장, 자동차 보수 도장, 구도막 제거 작업입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핵심 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워시 프라이머, 플라스틱 프라이머, 탈지, 가사 시간, 프레시 오프 타임, 세팅 타임, 프라이머 혼합, 프라이머 도장, 프라이머 건조, 스프레이건 세척입니다. 대한민국 기찬 자동차 도장 전문가를 찾아라. 꼼꼼한 기초공사와 다양한 컬러로 자동차에게 원래의 광택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색칠 장인을 만나보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로 스피드의 BJ가 달려가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인 하이나입니다. 달인으로 선정되셨는데 달인만이 가지고 있는 작업의 노하우 이런 거 있나요? 솔직히 아직 노하우까지는 없는데 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뿌릴 것인지 동선부터 해서 시간 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퍼트를 바를 때도 어떻게 바를 건지 작업 구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혹시 다시 태어나도 자동차 도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의향이 있으세요? 뭐 일단은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다시 하고 싶고요. 정말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와, 정말 다리는 남다르네요. 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 현장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학습하게 될 프라이머 작업 중 프라이머 도장하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워시 프라이머에 도장하는 목적은 철판, 알루미늄, 아연 동은 강판 등에 대한 내부 식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후속 도막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수 도장은 작업자에 의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업 중에 철판 소재가 노출되는 경우 프라이머 작업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연마 중에 철판 소재가 드러나면 반드시 프라이머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워시 프라이머를 적용하는 부위는 도장되지 않은 맨철판, 알루미늄, 아연 동은 강판 부위, 전착도막 연마 중 노출된 철판 부위, 단 낮추기 후 퍼티 작업하지 않은 노출된 철판 부위, 그리고 퍼티 연마 후 노출된 철판 부위 등이 있습니다. 워시 프라이머의 적용 부위는 이와 같이 작업 과정 중 노출된 철판, 알루미늄, 아연 도금 강판 등에 대한 에칭 역할로 부식 방지 및 부착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장됩니다. 그리고 OEM 구도막 부위, 보수도막 부위, 전착도막 부위, 퍼티도퍼 부위 등에 도장되어도 무관하지만 노출된 철판 위에 도장되어 에칭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워시 프라이머의 도장 목적에 잘 부합합니다. 워시 프라이머의 역할은 첫째, 금속면의 내식성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금속면의 부착성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신차 도장 라인에서의 인산 아연 피막 처리 대용으로 도장됩니다. 넷째, 블리스터링, 리프팅 등의 도막 결함을 예방합니다. 다섯째, 알루미늄, 아연 도금 강판과 같은 비철 금속류와 부착력을 향상시킵니다. 플라스틱 전용 프라이머는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부착성 및 접착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자동차의 내부 및 외부에 적용된 플라스틱의 종류는 차종에 따라 다양합니다. 플라스틱은 자동차 제조 원가 및 차량의 무게 경감으로 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그림은 자동차 외관에 적용된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 종류와 위치 및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플라스틱 소재가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한 열가소성 수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종류가 어떤 소재인지 파악하고 연마 작업과 프라이머를 선택하여야 도막 결함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두껍게 도장을 하거나 여러 번 도장하여 도막이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균일하고 얇게 1에서 2회 도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에 지시된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기호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재질 판별법은 연소에 의한 판별법, 용지에 의한 판별법, 절단에 의한 판별법, 마찰에 의한 판별법, 부품에 타각된 기호에 의한 판별법 등이 있습니다. 옆에 제시되는 자동차 부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 판별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 프라이머의 요구 기능은 부착성 기능, 소재 보호성, 물성 등이 있습니다. 부착성 기능은 플라스틱 소재와의 부착성과 후속 도막인 중도 및 상도 도막과의 부착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재 보호성은 소재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피노를 방지하고 소재의 내우성 향상 및 도전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성은 도막의 물성을 향상시켜 충격에 대한 흡수성 및 유연성이 풍부한 도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도장 마스터를 꿈꾸는 남자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자동차 도장 실습을 해주실 이재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또 이렇게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은 프라이머 도장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작업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프라이머는 뭔가요? 네, 프라이머는 예. 보수 도장을 할 때 예.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철판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철판이 노출된다는 건 철판이 보인다는 예, 건가요? 보이면은 예. 녹이 쓴다. 네, 부식이 발생이 되죠. 부식. 네네네. 예, 그 녹 발생을 방지하고요. 네. 후속 도장을 할 때 잘 붙게끔 예. 해주는 그런 도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장을 실습을 할 텐데요. 작업에 또 필요한 재료와 자료들을 알아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재료와 자료에는 피도장물, 범퍼, 워시 프라이머, 경화제, 플라스틱 프라이머, 송진포, 중간 패드, 연마지 600방, 스펀지 연마지, 여과지, 비닐컵, 컵홀더, 내용재성 장갑, 방독 마스크 또는 에어 공급식 마스크, 도장용 무진 작업복, 보안경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군요. 자, 장비나 또 공구 같은 기기에는 또 무엇들이 있어야 되죠? 네, 장비와 공구에는 네. 도장 부스, 공기 공급 장치인 컴프레셔, 에어 탱크, 에어 드라이어, 에어 트랜스포머, 에어 배관 설비 및 에어 호스와 패널 거치대, 프라이머용 스프레이건, 스프레이건 거리, 더블 액션 샌더, 집진기, 에어 더스트건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 또 한도 끝도 없이 많네요. 네. 뭐 이렇게 재료와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네. 다 거의 우리가 도장에 사용되는 그런 어떤 재료나 장비 같은 거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연속돼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때마다 다 필요합니다. 네네. 이것들 도장에 필요한 이 장비들 이런 것들 말고 네. 사실 무궁무진하게 많습니까? 저희가 보수 도장에서는 네. 대부분 이 정도 장비 갖고 도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뭔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프라이머 도장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도료가 경화되어 딱딱한 도막을 형성하는 과정을 건조라고 하며 도료에 따라 서로 다른 건조 과정을 갖습니다. 도료의 건조 형태는 옆에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조의 방법은 자연 건조, 강제 건조, 가열 건조 등이 있습니다. 자연 건조는 일반적으로 도료가 상온의 공기 속에서 건조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연기나 먼지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곳에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실내 또는 건조기 내부의 온도는 21에서 32도씨로 유지된 상태에서 건조하는 것을 자연 건조라고 합니다. 강제 건조는 자연 건조형의 도료를 60에서 80도씨의 온도에서 도료의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열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보수 도장에서 사용하는 도료는 자연 건조용 도료로서 건조 시간 단축을 위하여 강제 건조로 열 처리합니다.
가열 건조는 100도씨 이상에서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건조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료는 가열 건조용 도료입니다. 열원은 간접 열풍이나 적외선을 사용하고 도료에 따라서 가열 온도와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건조 후 도막의 경도가 우수합니다. 반면에 가열에 의한 변형, 변질하는 피도작물의 경우에는 적용이 부적합합니다. 가열 건조는 자동차 신차 라인의 건조 공정에서 진행합니다. 자연 건조용 도료는 건조 속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건조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우선 지촉 건조는 손가락 끝을 도막에 가볍게 대었을 때 점착성이 있지만 도료가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로 도장 작업 후 표면에 먼지나 이물질 등이 박히지 않을 정도로 건조된 상태를 말합니다. 점착 건조는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솜을 떨어뜨려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고 도막면을 가볍게 좌우로 스칠 때 손끝 자국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솜을 떨어뜨려 확인하는 방법은 솜을 약 3cm 높이에서 도막면에 떨어뜨린 다음 입으로 불어 솜이 쉽게 떨어져 완전히 제거될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고착 건조는 도막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c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화 건조는 엄지와 인지 사이에 시험판을 물리되 도막이 엄지 쪽으로 향하게 하여 힘껏 눌렀다가 떼어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가볍게 문질렀을 때 도막에 지문 자국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화 건조는 도막면을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90도 각도로 비틀었을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도 발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 건조는 도막면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흠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프라이머의 건조는 워시 프라이머의 건조와 에폭시 프라이머의 건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워시 프라이머 건조는 워시 프라이머 도장 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 도장을 하게 되면 부착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10에서 20분 정도 자연 건조 후 반드시 웨트온웨트 도장 방식으로 프라이머 서페이서를 도장하여야 합니다. 에폭시 프라이머의 건조는 에폭시 프라이머 도장 후에 80도씨에서 30분간 열 처리한 다음 후속 도장을 합니다. 플라스틱 프라이머의 건조는 두 가지 경우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라스틱의 재질이 열 가소성인 폴리프로필렌의 교환 파트인 경우로 일반적으로 도장 방법은 건조 후 연마를 수행하고 후속 도장을 진행하지만 플라스틱 전용 프라이머 도장 후 상도 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웨트 온 웨트 도장 방식을 채택합니다. 즉 프라이머를 도장하고 자연 건조시킨 다음 연마 작업하지 않고 바로 상도 베이스 코트와 클리어 코트를 도장합니다. 플라스틱의 재질이 열 경화성인 폴리우레탄의 교환 파트인 경우 프라이머의 종류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으로 사용하지만 2액형 프라이머 도장 후에는 반드시 80도씨에서 20에서 30분간 열 처리한 다음에 후속 도장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배우게 되나요? 네, 오늘은 프라이머 건조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하기 뭔가 말린다. 네, 예. 지난 시간까지는 도장을 하는 그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네. 도장이 된 그런 표면을 건조를 시켜야지 도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업에 또 필요한 자료나 기기들을 또 알아봐야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료나 자료에는 네. 도장부스용 연료, 피도작물, 송진포, 내용제성 장갑,
방독 마스크, 면장갑 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뭐 다 이제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근데 이제 내용제성 장갑이랑 면장갑이 두 개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쓰는 건가요? 장갑을 끼고 면장갑을 끼고 내용제성 장갑을 또 끼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거는- 각기 필요할 때가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럼 그래서 미련한 행동은 예, 아니겠죠. 이쪽에 예. 앞에 보시면 예. 여기 목장갑, 면장갑이 면장갑이 있고요. 있고요. 여기 내용제성 장갑이 있습니다. 자, 면장갑과 내용제성 장갑이 필요할 때마다 이제 쓴다. 예. 네. 자, 장비도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장비나 공구에는 도장 부스, 적외선 건조기, 패널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프라이머의 건조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료를 도장 작업 후 특히 이액형 도료를 사용한 스프레이건을 올바르게 세척하지 않고 방치하면 도료 통로와 도료 용기 등이 경화되어 고착된 도료에 의하여 스프레이건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세척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도장 품질과 직결되는 스프레이건은 고장이 나지 않도록 평소 철저하게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편은 에어스프레이건의 고장 원인과 대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워시 프라이머는 폴리비닐 부틸랄 수지와 크롬삼염이나 크롬산 및 징크 크로메이트가 주성분으로 혼합되어 있으며 특히 인산이 경화제로 사용됩니다. 경화제인 인산이 금속 성분을 침식시키면서 철판 표면에 애칭이 되는 것인데요. 스테인레스 소재로 제작된 스프레이건은 인산에 쉽게 침식되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워시 프라이머를 사용한 후에는 스프레이건을 신속하게 세척하여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 또 우리가 배워볼 실습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네, 스프레이건 세척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이건을 들고 오셨네요. 네, 예, 얘를 세척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니까. 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뭘 씻으면 되는 건지 작업에 또 필요한 재료나 기기들 요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재료나 자료에는 네. 세척용 붓, 세척용 신너, 명걸레, 종이타월, 분해 전용 스패너, 세척용 핀, 세척용 솔, 전용 그리스, 비닐컵, 컵홀더, 내용제성 장갑, 방독 마스크, 보안경 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야, 이건 뭐 이거 하나 세척하고 이거 하나 씻는 건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예, 그 전에 예. 자신의 몸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 장비가 필요하고요. 아니, 얘를 씻고 닦는데 방독 마스크까지 껴야 돼요? 네, 유기용제가 예. 항상 포함되기 때문에 네. 신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좀 유기용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착용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호흡기 쪽으로 가서 예. 그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을 꼭 이렇게 보호하고 안전을 위주로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 그건 꼭 예.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얘 하나 세척하는데 또 장비나 공구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한가요? 네, 간단하지만은 네. 얘네들을 열기 위해서 분해하기 위해서 분해 조립용 공구들이 또 필요합니다. 아, 공구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비나 공구는 중력식 및 흡상식 스프레이건, 스프레이건 세척기, 공기공급 장치, 즉 컴프레셔, 에어탱크, 에어드라이어, 에어 트랜스포머, 에어호스와 에어건 등이 필요합니다. 야, 얘 하나 씻는데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아닙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지 얘네들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뭐 수세미 같은 거 하나랑 네. 예, 그 저기 퐁퐁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하네요. 그럼 자, 우리가 그래요. 이런 많은 어떤 기기와 장비, 공구,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또 세척을 할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스프레이건 세척하기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상식 스프레이건을 세척할 때에는 작업복, 방독 마스크, 보안경, 내용제성 장갑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스프레이건과 도료 용기를 분리한 후
도료 용기 속 남은 도료를 비웁니다. 그리고 도료 용기에 세척용 시너를 조금 채우고 스프레이건과 결합합니다. 면걸레나 종이 타올로 공기캡 구멍을 막고 방아쇠를 당겨 도료 통로 속의 도료를 역류시키면서 도료 통로 내부를 세척합니다. 도료 용기를 분리한 후 붓을 사용하여 용기의 내부와 외부 및 스프레이건의 내부와 몸체를 세척합니다. 도료 분출량 조절 나사를 풀어 니들 스프링과 니들을 분해하여 세척합니다. 공기캡을 분해하고 스프레이건 전용 스패너를 사용하여 노즐을 분해한 후 세척용 붓으로 공기캡과 노즐을 세척합니다. 세척용 전용 핀을 사용하여 공기캡, 노즐, 도료 용기의 공기 구멍을 뚫고 세척합니다. 조립 전 마찰 부위는 스프레이건 전용 그리스를 바릅니다. 용기에 깨끗한 세척용 시너를 담아 한 번 더 면걸레나 종이 타올로 공기캡 구멍을 막고 방아쇠를 당겨 도료 통로로 시너를 역류시키면서 도료 통로 내부를 세척합니다. 세척 후에는 스프레이건에 방아쇠를 당겨 분사시키면서 올바르게 분사되는지 확인합니다. 깨끗한 종이 타올로 스프레이건의 내외부에 묻어있는 세척용 시너를 닦고 에어건을 사용하여 세척용 시너를 불어내어 건조합니다. 중력식 스프레이건을 세척할 때에는 스프레이건의 도료 용기 속에 사용 후 남은 도료를 비우고 도료 용기에 세척용 시너를 조금 채웁니다. 스프레이건에 방아쇠를 당겨 분사시키면서 도료 통로를 세척합니다. 도료 용기를 분리하여 용기의 내외부 및 뚜껑과 스프레이건의 도료 용기 결합 부위와 몸체를 붓을 사용하여 세척합니다. 도료 분출량 조절 나사를 풀어 니들 스프링과 니들을 분해하여 세척합니다. 공기캡을 분해하여 세척용 붓으로 공기캡을 세척합니다. 스프레이건 전용 스패너를 사용하여 노즐을 분해하여 세척합니다. 세척용 전용 핀을 사용하여 공기캡, 노즐, 도료 용기 뚜껑의 공기 구멍을 뚫고 세척합니다. 조립 전 마찰 부위는 스프레이건 전용 그리스를 바릅니다. 분해의 억순인 노즐, 공기캡, 니들 스프링, 도료 분출량 조절 나사 순으로 조립합니다. 도료 용기를 결합한 후 깨끗한 세척용 시너를 담아 스프레이건에 방아쇠를 당겨 분사시키면서 올바르게 분사되는지 확인합니다. 깨끗한 종이 타올로 스프레이건의 내외부에 묻어있는 세척용 시너를 닦고 에어건을 사용하여 세척용 시너를 불어내어 건조합니다. 워시 프라이머 도장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래커의 구우 도마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워시 프라이머를 도장한 후 퍼티를 도포하지 않도록 합니다. 워시 프라이머를 경화제와 혼합할 경우 플라스틱 또는 유리 용기를 사용하며 도료 메이커별 제품 사양에 따라 가사 시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너무 두껍게 도장되면 부착력이 저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워시 프라이머를 도장 후 8시간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고운 연마지로 연마한 다음 후속 작업을 하며 워시 프라이머를 도장 후 상온에서 15에서 20분 정도 건조시킨 다음 중도 도료를 반드시 도장합니다. 워시 프라이머 도마귀에 상도 도료를 도장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에 민감하므로 습도가 높은 날에는 습도 조정이 가능한 곳에서 도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프라이머 작업 중 프라이머 도장하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프라이머 도장하기 학습을 하고 났더니 도장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장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프라이머 작업은 재료의 내부식성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후속 도막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배우신 프라이머 작업 잘 숙지하셔서 성공적인 도장 작업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